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쌤조학 조울입니다. 쌤조의학은 통합의학적인 관점에서 21세기의 우리의 건강과 질병에 관하여 재조명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디톡스가 나를 암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에 대한 2편을 방송하고자 합니다. 지난 방송 1편에서는 암과 현대과학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2편에서는 우리 몸은 왜 암을 만들까, 발생시킬까는 의미겠죠. 그리고 다음 강의할 3편에서는 디톡스가 암에 어떤 기준으로 방어하고 있을까에 대한 것으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편으로 우리 몸은 왜 암을 만들까에 대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답은 명쾌하게 나와 있거든요. 암을 만드는 가장 큰 주범은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모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겠죠. 모든 항산화제는 활성산소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복용하는 거니까요. 그럼 활성산소는 어떻게 만들어지지? 네. 태어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호흡량의 한 5% 정도가 활성산소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활성산소에 의해서 노화도 오고 질병도 걸리고 암도 걸리고 결국 활성산소에 의해서 우리는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 즉 암의 원인도 활성산소다. 당연한 얘기죠. 너무너무 명쾌한 얘기죠. 그럼 어떻게 활성산소가 암을 만들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조금 같이 공부를 하면 재밌겠죠. 그러면은 쉽게 제가 우리 인체는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가지고 있고 한 세포는 미토콘드리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미토콘드리아를 모를 걸 대비해서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에 36.5도를 유지시켜주는 가장 핵심적인 우리 몸의 그러니까 온도 발열체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재밌는 게 세포 하나 안에 60조 개의 세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포 하나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100개 정도 있는 세포도 있고 6,000개 정도 있는 세포도 있거든요. 여기서 이젠 제가 노화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쉽게 보여드리면 질병과 암이 어떻게 오는지를 바로 유추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자, 우리 세포 내에 6,000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그 중에 3,000개 정도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됐을 시에는 우리가 가장 쉽게 나타나는 것이 주름이거든요. 즉 노화라는 얘기죠. 자, 저도 20대는 세포가 팡팡했겠죠. 팡팡했겠죠. 지금 60대 후반이다 보니까 피부가 쭈글쭈글하고 잔주름도 많이 가고 진성주름도 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와 같은 것은 결국 우리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같은 논리로 얘기하는 것 같으면 노화도 활성산소에 의해서 질병도 암도 결국 우리의 죽음도 활성산소에 의해서 온다는 것은 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것은
산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우리 몸을. 그래서 항산화제라는 것은 산화를 방지하는 물질로 가지고 만드는 약재를 항산화제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5가지 정도의 항산화제를 복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 얘기냐?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산화시킨다. 우리 몸을 산화시킨다는 것은 우리 몸은 산성 체질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산성 체질로 가는 것을 암적 체질화가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것 같으면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를 여러분에게 이제 풀어드리고, 이제 암의 발생이 활성산소라는 것을 연관을 시켰죠. 그러면 내 몸은 활성산소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아보는 것 같으면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암이 어떻게 올지 여러분 몸에 의미를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활성산소의 어떤 생성은 1차적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호흡하면은 호흡량의 5% 정도의 활성산소가 생긴다는 것은 오케이, 다 이해가 했어, 다 알고 있어. 이제 두 번째, 운동을 하면은 활성산소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우리 호흡량이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그만큼 우리 몸은 활성산소의 호흡량의 5% 정도니까. 또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되면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사 과정에서 무조건 활성산소가 생성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음식물을 많이 먹었다, 즉 과식을 했을 경우에는 소식을 한 사람들보다는 많은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겠죠. 뭐 이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야. 제가 이게 주안점이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앞으로 얘기할 세 번째, 네 번째가 앞으로 우리에게 암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2023년 4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그 설문조사의 주 내용이 뭐냐면 듣고 싶은 건강에 대한 강좌였거든요. 그런데 그 강좌에 원하는 듣고 싶은 강좌가 스트레스였거든요. 스트레스. 아니, 제가 21세기가 스트레스의 문제가 될 것으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이와 같은 식으로 40대의 여성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 줄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설문조사를 했죠. 그러면은, 자, 당신네들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듣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4가지 질문을 주겠다. 여러분, 가정사에 대한 문제의 스트레스가 주안점이냐? 아니면은, 즉, 사회적인 문제가 여러분의 스트레스의 주안점이냐? 아니면 환경적인 것이냐? 그 요즘 좀 더 뭐 맞벌이 부부를 하고 있으니까 여자분들도 좀 더 직업 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에 대한 문제냐? 그냥 5번째로 제가 물어봤던 게 뭔 얘기냐면은, 아니, 스트레스의 주 원인이 당신 자신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걸 제가 다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거든요. 즉,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는 게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60%가 넘었거든요. 제가 진짜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건 바로 그 얘기를 이제 제가 체크를 하고, 이건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도 암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저 스스로도 하게 됐거든요. 왜? 여러분, 너무 중학교 책에 배웠던 얘기를 가지고 쉽게 풀으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고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낮에는 활동을 한다는 교감신경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고, 밤에는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 가지고, 즉 우리 몸을 치유하는 공정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으면은,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에게 오는 가장 큰 후속타가 불면증이거든요. 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조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교감신경만 연장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면역력은 면역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활성산소는 계속 많이 일으켜지게 되고, 그럼 우리 몸은 산성화를 촉진시킨다. 즉 산성화를 촉진시킨다는 의미는 결국 암적 체질화가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정말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에게 어떤 새롭게 어떤 탈출을 찾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제가 이제 많이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먹거리 쪽에 대한 건데, 21세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트랜스 지방 세대다, 미세 플라스틱 세대라고 제가 힘줘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트랜스 지방 세대냐,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세대냐라는 것은 가장 큰 핵심은, 우리는 트랜스 지방과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소화 흡수할 수 있는 효소가 아직까지 우리 인류는 개발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뭡니까? 미세 플라스틱과 트랜스 지방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독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21세기에 지금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앞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암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편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언급을 할 겁니다만은, 암에 대한 우리가 인식을 참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암에 대한 인식. 이제 그것은 3편에서 제가 종합적인 얘기를 풀어내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톡스가 나를 암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의 2편으로 우리 몸은 왜 암을 일으킬까요에 대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논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안점으로 그러니까 원인은 활성산소라는 거죠. 활성산소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활성산소에 의해서 우리 몸은 산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제를 복용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이 산성화 된다는 것은 암적 체질화 된다는 거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우리 활성산소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만들어지고, 우리가 운동을 해도 만들어지고, 음식물을 먹어도 만들어지는데, 21세기 우리에게 가장 크게 부각이 되는 암 증가의 원인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다. 스트레스.
그리고 또 하나, 먹는 음식물 중에서도 우리가 트랜스 지방이나 미세 플라스틱, 식원병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가장 주안점으로 두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인류가 아직까지 트랜스 지방과 미세 플라스틱을 소화, 흡수할 수 있는 효소를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우리 몸 입장에서는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몸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3편에서는 디톡스가 우리 몸에 암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암을 어떻게 제거하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강의가 여러분에게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